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. 오늘도 회사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요.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백수로 지냈던 시기도 굉장히 총 합의 시기도 굉장히 길고, 이 회사도 지금 입사한 지 한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, 그냥 백수였을 때 저와 현재 직장을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이나마 다니면서 현재의 저의 모습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, 뭐가 더 이게 과연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게 잘한 선택이었을까?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회사에서 3년 정도 공공기관이었고요.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좀 정규직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. 그리고 거기를 나오게 될 때쯤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어, 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방구석에 누워 있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시기가 있었고요. 그래서 진짜 그 디스크 심하신 분들 막 울면서 출근했다 이런 얘기 썰이 있는데 그게 진짜 제가 될 줄은 몰랐고요. 울면서 출근했습니다. 그게 슬프거나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 통증의 강도가 눈물이 나올 정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백수 시기를 그 전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고요. 당연히 근로소득은 없어지죠. 받던 돈이 없어지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돈은 벌어야겠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절대 아니고 부모님이 저까지 저의 노후까지 저의 남은 인생까지 책임져 줄 만한 여력은 없으신 거예요. 저를 여기까지 지원해 주시고 키워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죠. 그리고 본인들 이제 노후 준비하셔야 되고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뭔가 계속 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막 걷기도 힘든데 계속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누워서 돈 벌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유튜버가 되거나 뭐 글을 쓰거나 뭐 그런 건데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재테크였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공모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공모주 뭐 유튜버들 분석해주는 사람들 많잖아요. 딱히 내가 뭐 심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들어가서 벌 거는 벌고 뭐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뭐 카드 이벤트 같은 거 제가 돈 쓸 일은 많지는 않은데 보통 카드 이벤트 뭐 한 달에 30만 원 쓰면은 뭐 20만 원, 15만 원 돌려주고 이 정도잖아요. 그래서 30만 원 정도는 이제 쓰기는 했죠. 뭐 안 쓸 땐 정말 안 쓸 수 있긴 했는데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생활비 같은 거를 제 용돈을 충당을 했고요. 그러고 이제 뭐 코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코인은 이제 그 코인이 맞습니다. 그 코인이 맞는데 단순히 뭐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저는 재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무서워서 그런 건 안 하고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주제를 잡고 한번 풀어볼게요. 코인에 관해서. 저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은 거래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. 거래 유형도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거래소별로 이제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갭이 벌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차익 매매라고 하죠. 그 갭을 먹는 매매인데 이것도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. 선물이나 마진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해칭을 하고 벌어져 있는 갭이 다시 맞춰질 거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맞춰지도록 세팅이 돼 있고요. 그거를 먹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돈을 조금 법니다. 이걸로 생활비 정도를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돈이 거의 없죠, 당연히.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소비 습관이란 게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겨우겨우 막
뭐 공모주하고 막 이런 걸로 좀 벌고 하니까 이제 가끔 뭐 운이 좋으면 좀 버는데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내게 됩니다. 그러다가 어 제가 막 나중에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허리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좀 다시 사회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같아요. 백수 생활 한지. 그때부터는 이제 좀 한 1년까지도 사실 앉아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.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막 한 30분 앉아있으면 막 땀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. 내가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해? 내가 이거 잠깐 앉아있지도 못하고 무거운 거 당연히 못 들고 몸 못 쓰는데 사무직도 못하면은 나가 죽어야 되잖아요, 그냥. 그런 좀 좌절감 속에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좋아지더라고요, 다행히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회로 나갈 생각을 했죠. 그러면서 어디를 굉장히 사실 두려웠습니다. 또 이어지는 어떤 경력을 기존 경력을 쓰려고 쓸 수 없는 사실 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력을 물론 쓸 수는 있지만은 의미가 없는 경력이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 석사가 또 다르고 학부 전공을 살려서 일해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까먹었는데다가 대학원 전공을 살려서 뭐 연구직 이런 거를 하자니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. 경력이 전공이 이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들어가도 그냥 이제 학술 용역이라고 하죠. 그것도 이제 몸으로 앉아서 노가다 하는 겁니다. 똑같이 연구직이 이제 진짜 이제 박사급이 돼서 뭐 연구를 주도하고 뭐 물론 박사가 된다고 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게 아니면은 그 밑에는 이제 거의 노가다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 노가다를 해도 그렇게 미래가 없고 실제로는 거기서 단계를 나아가려면은 박사 학위까지 가야 됩니다. 근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, 저는. 내가 정말 뭐 하고 싶은 공부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, 이게 박사 학위를 내가 잘 마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괜찮은 학교에서 좋은 어떤 취업에 유리할 만한 그런 학교에 입학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여러모로 그냥 그거는 제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생 신입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이가 많죠. 30대 중반이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내가 이거 가는 게 맞나? 가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밖에 없을 건데 뭐 일도 처음 배우니까 못할 거고 그러면 내 멘탈도 박살나는데 돈도 얼마 못 받고 버티지 못하가 금방 그만둘 거면은 안 가는 게 낫지 않나?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, 사실. 그래서 막 뭐 간단하게 막 음식점 이런 거 째깨는 거라도 하나 차려봐야 되나 대출 받아서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좀 너무 지체되면은 정말 이제 그냥 진짜 평생 집에만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들어서 홧김에 그냥 그 잡플래닛을 보다가 떠 있는 회사 몇 군데를 그냥 홧김에 정말 지원을 해버립니다. 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제 그 홧김에 지원한 첫 회사는 아니었고요. 처음에 한 두세 군데를 지원을 해봤는데 일단 신입인데 나이가 많은데 경력 무관 뭐 연령 제한 없으면 이런데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몸을 쓰는 게 아닌 사무직인 경우에는 받아주는 데가 제가 있는 지방에서는 거의 유통업이었습니다. 유통업 중에서도 뭐 영업 관련 업무 있잖아요. 실제 나가서 외근 영업하는 영업직 또는 영업 지원 직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견적치고 수발주하고 이런 거. 근데 또 제가 내향적이다 보니까 나가서 영업까지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유통업 쪽에 이제 영업 지원 쪽으로 지원을 해봤는데 한 세 군데를 넣었는데 서류부터 탈락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현실감이 이제 확 옵니다. 뭔가 이게 현실이구나. 어, 나는 내가 어디를 갈지 뭐 어디서 버틸 수 있을지 이딴 걸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현실은 서류부터 그냥 탈락해버리는 현실을 마주해버립니다. 그때 갑자기 정신이 좀 들면서 내가 이딴 시간 보내고 이딴 고민할 시간이 없구나. 그냥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막 지원을 합니다.
지원한 데 중에 처음 연락 온 회사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고요. 물론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어쨌든 사람이 자기가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거든요. 내가 가서 딱 봐도 내가 가서 버티기 힘든 어떤 조건의 회사인데, 예를 들면 나는 막 너무 내향적인데 거기는 막 영업직 부서에서 사람을 뽑고 있어요. 근데 거기는 그 회사는 하루 종일 외근 영업밖에 안 하는 거예요. 맨날 나가서 출장 가고 그게 일인데, 그런 회사인 거를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를 가는 거는, 저는 물론 절실하면 가야겠지만은 진짜 막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가도 조만간 그만둘 거면은 오히려 그게 시간 낭비,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그거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. 내가 누울 자리인가 여기가. 여기가 마른 영업직으로 뽑았는데 만약에 뭐 노가다를 많이 시키는 회사면은 저는 사실 버티기가 힘든 몸 상태였기 때문에,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하고, 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좀 미리 가서, 제가 한 40분인가 일찍 갔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그 밖에 안 있고 제가 좀 안에 있고 싶어서 계속 어슬렁거리니까 그 안에 째껴난 공간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어떤 전략이 통해서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걸 봤는데, 뭔가 그냥 일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딱히 막 몸을 많이 쓰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, 그리고 사람들이, 대표님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젊어 보여서 너무 막 그런 꼰대 문화 같은 거, 저는 술도 잘 안 마셔서 술 강요 문화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, 면접 보고 감사하게도 이제 연락 왔을 때 그냥 바로 가겠다고. 그래서 언제 가능하냐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갔죠. 그래서 결론은 연봉 2,800만 원으로 입사를 합니다. 당연히 제 나이 또래 30대 중반에 2,800이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이게 많이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3,200만 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. 어쨌든 돈 더 주시니까 감사하죠. 그러면서 제가 위에서 하던 이것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재테크 유지.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면서 재테크 유지하니까 돈이 모입니다. 실제로 어, 재테크가 좀 잘 되는 달에는 대기업보다 더, 대기업만큼 돈이 꽤 벌리는 시기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일단 생존에 유리하죠. 돈이 생존이니까 곧 나의 생존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.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. 뭐가 됐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싫다, 돈은 나하고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계속 이 업무, 직무, 이거를 내가 계속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내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막 뒤에서 막 압박하고 막 일해라, 막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막 눈치 보이고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잖아요.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아, 내가 이거를 오래 할 만큼 뭔가 적성에 맞나?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? 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회사보다 훨씬 더 안 좋은, 정말 막 흔히 말하는 조서 중에 조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아, 이런 회사는 정말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섰겠죠. 그리고 금방 나왔겠죠. 그래서 어떤 그 판단의 잣대, 경험은 확실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, 저보다 한 두세 달 일찍 들어와서 일하던 직원 한 분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기적인 면이 있긴 해도 자기 할 거는 계속 하려고 했어요. 정말 열심히
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분이 이게 업계가 제가 일하는 회사가 막 이제 도면 같은 거를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분이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그 어느 정도의 이과 성향이 조금은 필요한 업무인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, 이분한테. 그러니까 이분도 몰랐던 거죠. 그냥 견적하고 이런 거는 뭐 적당히 숫자 이렇게 하고 잘 외우고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분도 한 8개월 정도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, 아웃풋이. 어쨌든 이제 대표님 두 분은 회사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, 대표님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릿느릿하게 올라오거나 좀 더디면은 굉장히 파고듭니다, 그거에 관해서. 계속 그거에 관해서 불러서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고 뭐가 문제일까? 이렇게 고쳐보자, 저렇게 고쳐보자. 그래도 안 되면은 또 계속 압박을 하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멘탈이 터진 거예요, 이분이. 정말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안 맞다고 이제 나가셨는데 어 제가 그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하고 나가기 직전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잠깐 이제 했던 얘기가 그분이 이러는 거야. 제가 진짜 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딴에 했는데 진짜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쟤는 뭐 8, 9개월 다니다가 뭐 때려치고 뭐 저러고 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쨌든 유의미한 경험을 한 거죠. 명확하게 판단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이과적인 뭐 도면을 봐야 되고 그런 일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엮이지 않겠죠. 더 자기하고 맞는 쪽으로 다른 일을 구할 거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겠죠. 자기하고 맞는 방향으로.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선택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돈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돈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만 있다면은 돈은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찾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못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찾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경험을 해나가면서 자기한테 더 맞는 것들을 자꾸 주변에 많이 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회사에 막 제가 뭐 어마어마한 만족을 한다거나 제가 막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막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다거나 그딴 건 전혀 없습니다. 하지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회사를 들어오기로 한 선택 자체가 나의 어떤 또 판단을 하고 잣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